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국가 유산입니까? 디올백이 윤석열 정권 국보 1호라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대통령실은 MBC의 김건희 명품백 정보 공개 요청에 국익을 핑계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 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대통령 부인이 불법적으로 받은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이나 물품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부인일 뿐 대통령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 보좌진도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억지 주장과 국고 귀속이라는 코미디 발언은 명백한 비법률적 논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대통령 직무 연관성도 없고 따라서 국가적 보존 가치도 없는 뇌물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이 비공개 사유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공개될 시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시대의 코미디 아닙니까? 디올백 안에 핵무기라도 장착돼 있습니까? 디올백 안에 국가 비밀 칩이라도 담겨 있습니까?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로 취득한 작물은 국가중앙박물관에 보관해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고 공개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귀중하거나 위험한 물품이라면 프랑스 파리 몽테뉴 거리에 있는 디올백 본사는 대한민국 국가지정 국가안보시설입니까? 한국에 있는 디올 코리아는 국가지정 보안시설입니까? 그럼 일반인 출입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디올백 비공개에 대해서는 왜 입 닫고 있습니까? 오늘 좀 한마디 하기를 기대합니다. 비루한 KBS 앵커의 말처럼 조그마한 파우치고 놓고 간 가방인데 아주 사소한 사건이고 사소한 물건인데 이처럼 거대한 의미 부여와 국가 귀속이라는 억지가 상호모순 아닙니까? 대통령실 주장처럼 아무 문제 없고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디올백 관리 시점과 장소 등 정보 공개가 어떤 국익을 해친다는 겁니까? 이대의 코미디입니다. 김건희 디올백은 이제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갖는 세계적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내칠 수도 감쌀 수도 없는 계륵 김건희 여사 일테이지만 대통령 아내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습니까? 대추나무 연걸리듯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이 곳곳에 걸려있고 민심의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학력 경력 위조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 등등등 거기다가 디올 명품백 사건까지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은 왕자를 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소악한 김건희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디올백으로 뺨 맞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아내사랑, 진정한 나라 사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안 좋은 지나친 아내사랑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요, 월요일만 방송하는 게 총선용 특집으로 목요일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이 시대의 참 기억 상실인 정청래 서울 마포울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소개인 정청래입니다. 두 분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참 기억 상실인이잖아요. 기억 상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이걸 한 바퀴 돌리고 네. 이거 인식이 딱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 네. 이 시대 참 소개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이지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안전수호천사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민주당 인재영입 15호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 경제 일자리 전문가 돌아온 탕자 신용환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요. 네.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구나. 젊어 보이셨구나.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뭐 저분은 네. 이 시대 참 수용인. 참 수영이요? 물 건너왔어. 네. 누가 기술용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 참 수용인. 그거 도화라고 하면 도화. 네. 물 건너는 거 도화. 네. 도가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약간 침묵을 위해서 자, 저는 어저께 정청래 최고로 칭찬을 여러 번 했어요 방송에서 시사방송에서. 그럴 리가 있죠. 그럴 리가 있어요. 뭐냐면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조국 장관이 신당 창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최고의 페이스북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비난하지 않고 네. 서로 감싸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현실 정치 참여의 결단과 용기의 박수를 보낸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교된 정치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저께 역시 정청래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민정당 전당대회에 우리 민주당이 사무총장부에서 축하하고 덕담했거든요. 또 우리가 창당하면 민정당 사무총장이 또 와서 했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국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한다는데 제가 유튜브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교수만 하던 분이 온갖 고초를 다 겪다가 현실 정치에 참여한 것은 어쨌든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보낸다 했고 저기 써 있네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 멋있었어. 근데 저걸 쓰고 더 쓰려고 했더니 칸이 모자라. 그래서 두 번째를 또 썼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윤석열 씨가 이거 유행시키지 않았어요? 짧게 쓰는 거. 7글자. 원래 페이스북이 트위터랑 달라서 긴 글 쓰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트위터화가 또 돼버렸어. 이제 뭐 색깔 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가잖아요. 그것도 봤어요. 네, 그래서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정청래 페이스북 사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올라올 때마다 제가 들어가서 보잖아요. 사찰에 계신 스님들하고 제가 친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때는 불교인들의 공적이었죠. 네. 내가 진짜 고향 내려가가지고 네. 선운사 갔는데 거기 경우스님이라고. 저기 입장이 무료여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이거 다 정청래 덕이다. 그 정청래는 새날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그 연휴 때, 설 연휴 때 어떤 분한테 전화 왔어요. 불국사를 갔는데 그냥 들어갔대요.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거 정청래 덕분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더군요. 자기의 어떤 단점일 수 있는 것들을 장점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예. 이 시대의 참 기억 상실인 정청래 의원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저 이렇게 하죠. 예. 프라님이 소개하고 싶은 분 한 분을 소개하시고 제가 또 소개를 할게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이분이 영입됐을 때 제가 그 당일날 방송에서 민주당에 아이유 왔구나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느낌도 비슷해요. 그래요? 3단 고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자, 근데 자 일단 이분이 인재 영입됐을 때 영상을 한번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대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총경이 된 이지은입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이신 부모님은 결혼 후 부산으로 건너와 저를 낳고 키우셨습니다. 10대의 저는 학급 대표와 동아리 활동 등 교내 활동에 적극적이고 소풍을 갈 땐 친구들과 밤새 장기자랑 준비를 하던 그야말로 발랄한 소녀였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장래 희망이었던 어린 시절 우연히 경찰대학 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나쁜 사람을 혼내준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지구대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내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간 사건이 일어난 가장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범죄가 업무가 아니라 생활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있다 보면 그 여성 안전과 관련된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상하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내부를 확인해 봤더니 남자친구가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있어서 그 사람을 체포한 적이 있었고요. 여성의 집 내부에서 장롱 안에 숨어있던 전 남자친구를 발견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두려움은 심리적인 두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의 할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경찰을 모욕했던 모 국회의원에게 한 2차 현수막도 내걸며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찰관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고 공상 경찰관들을 위한 밴드 공연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힘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위한 도구로 경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경찰 역량 저하, 정권 편향적 수사, 위법적인 강제 시위 진압으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한다는 사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입니다. 현 정권에 예속된 경찰을 국민을 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멋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지은 전 총경이라고 하면 되죠. 네네. 경찰의 꽃 총경.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유삼영 총경이 박해를 받았던 바로 그 행사에 네. 참석했다는 이유로 네. 쉽게 표현 강등당한 거죠. 그 네, 느낌적으로는. 네. 네. 본인은 이제 경찰대 가셨고 네. 경찰대에 나와서 총경하셨고 그 사이 변호사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네. 못하는 게 뭐예요? 박사도 했어, 박사. 우리 학교 다닐 때요. 네. 경찰대가 서울대랑 맞먹었었거든요. 우리 학교하고 서울대 가고 이럴 때. 맘먹어서 막 싸웠습니까? 아 그렇죠. 막 먹었어. 프로필 싸움하고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경찰대가 여성들이 갈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었고. 네. 육사의 여생도를 뽑았던 것처럼 네, 네. 경찰대 몇 기부터 뽑았어요? 8, 9학번부터 이제 여학생 뽑기 몇 시작했어요. 기죠 그러면? 저는 17기니까 9, 7학번. 그때 처음 뽑았어요? 아니요. 8, 9학번부터 여학생이 들어오기 그 시작했고요. 8, 9학번이 몇 기냐고? 9기. 9기. 네네. 아, 9기부터. 네. 이런 분을 다 국민의힘에 뺏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안 가죠. 자, 우리 이제 영입 될 때 사진을 한 몇 장만 볼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그러니까, 야, 저 장면 딱 보는데 느낌이, 야, 민주당에 그러니까 좀 표현 거치로 죄송합니다만 네. 물건 하나 들어왔다 이런 생각. 제가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걸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저것이 이 옷인 거예요. 네. 화면상에 보이는 게. 네. 자, 이렇게 들어왔고 감사하고요. 우리 당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권리당원 대표잖아요. 아, 근데 네네. 이지은 전 총경이 핫팩이 핫팩, 핫팩이요? 핫스펙. 아, 핫스펙. 스펙이 너무 높아. 네.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있지. 고스펙일 이유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지. 그런가요? 그리고 또 자그마치 영국까지 가서 석사학위를 따왔어. 네. 그럼 영어를 좀 했다는 거 아니야? 잉글리시를 좀 하죠, 제가. 아,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대화가 좀 됩니다. 잉글리시로. 아,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꼭 오시면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서울대 갈 실력 되는 사람들이 경찰대를 가요.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은 경찰은 검사들이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더 빡치는 측면도 있죠. 그쵸. 야, 나도 인마 너처럼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네. 자,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기획구 좌천돼서 자기보다 저 계급이 낮은 네. 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 지금 여기 그 새날 있잖아. 사장님이 저 프라님이잖아. 예. 그 보람 PD가 있고 보람 PD 밑에 가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거야. 그럴 리는 없지. 네. 자,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아니 근데 어. 직급이 높잖아. 근데 자기 상사는 자기 밑에 계급이야. 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저희 상사가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이셨는데 성품이 아주 훌륭하셨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 주재자 자리에 앉지도 못하셨어요. 제 눈치도 보이고 저한테 그렇겠죠. 미안하고 해서. 네. 무술도 잘하시죠? 저희는 일단 이제 무도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야지.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무도는 춤 아니야? 아니 의원님이 하시는 그 무도 말고 아, 그래? 무도한 정권의 그 무도도 말고. 아니, 무도한 검찰 정부. 무술. 네. 무술. 네, 저는 검도를 했었는데요. 검도 초단을 땄고 또 저희는 체포술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제압학원 체포술, 그 사격, 권총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권총 저도 사격. 검도 1단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대한검도, 네. 해동검도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태권도 2단이고요. 싸움은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문제가 될까 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 댓글창에 이지은 전 총경, 이지은 변호사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요. 자, 신용환 교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소개해 주십시오. 먼저 보시죠, 화면을. 그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청년들과 함께 꿈꾸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큰형, 청년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감, 공감해온 청년 멘토, 전 대통령 직속 청년 현장 신용환입니다. 충청도 촌놈이죠. 아버지가 중1 때 쓰러지셔서 23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인한 정신 이런 것들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가 되라라고 그 시골에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고 그런 속에서 제가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황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대학 시절 등등을 극복하고 경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점프투게더라고 하는 그 멘토링 조직을 만들어서 경험에 대해 공유도 하고 미래 일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하면서 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 알바를 하고 있지만 저는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책임성, 그 사회적 책무를 가슴속에 새기고 많은 정치인들, 정당들이 더 사회적 큰 책임으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캠페인과 문화예술계 청년들의 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에 대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그늘을 잘 살필 수 있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따뜻한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실 리더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죠. 우, 문, 현, 답. 민생, 민초들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답을 내릴 수 있는 정당, 바로 민주당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자, 환영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대로 보수 성향이 박혀있는 진짜 보수. 네. 저쪽에서 못 견디신 거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지내셨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하셨죠. 그러니까 저분이 인수위 때 사표를 냈대요. 집 밖으로 지가 차고 나온 거지. 인수위 때 잘리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보수라면 못 견디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인재영이 몇 호죠? 15호입니다. 인재영이 15호 신용한. 그런 누구인가? 빨간 모자를 벗고 파란 점퍼를 입은 남자. 물 건너온 남자.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보수 쪽에 중요한 인물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2배 효과가 있어요. 그거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청년 같지 않은 얼굴. 대학 때도 이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큰 남자. 큰 인물. 네. 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은 견디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수 쪽에도 가짜 보수에 속아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정당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근데 가짜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건 보수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안 되겠다. 민주당으로
얼른 가야 되겠다. 속죄하시는 거잖아요. 그 멘트 들었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정부 무능 프레임에 굉장한 저기감이 든다. 결자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결자 해지란 말이 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 본인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할 일도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점프투게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민주당과 함께 고투게더. 네. 점프투게더 고투게더 하겠습니다. 네. 실제 탄핵을 당하고 어쨌든 그때 제가 전문가로 발탁돼서 청년 일자리, 뭐 취업 창업에 대해서 쭉 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죠. 이제 45살에 최연소 장관급이 돼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사실은 탄핵과 직결되는 정치적인 일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느냐? 탄핵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탄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런데 아무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당회에 가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라는 분을 찾아뵀습니다. 전당대장에서 한번 그래도 일국의 청년 정책의 책임자였다는 놈이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한번 대변하겠다. 탄핵 백서를 내자.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 청년들하고 청년이 바라본 정치, 청년이 바라본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서를 한번 내겠다. 근데 다 청년들이 왔던 친구들이 다 스물스물 없어집니다.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은 그 당시 제 기억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그 탄핵을 시킨 것에 대해서 백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한마디로 한 20분씩 혼났는데 그때 혼난 내용이 니까짓 게 뭔데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무대표로 나가서 소위 여의도 정치판 특히 보수에서 써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이제 처음으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 왜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금도 왜 이렇게 빨갱이 타령만 하느냐. 청년들 인턴하는 거, 알바하는 거,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거 생활 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앞에 쭉 이제 당대표부터 쭉 앉아있죠. 최고위원 나간 거예요? 뭐 나간 거예요? 그보다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자리입니다. 제가 될 줄 알고 나갔겠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간 예비 거예요? 후보였어요. 그래서 예비 후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약 올립니다. 니까짓 게 뭔데? 제가 미리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니까짓 게 뭔데도 좋고 그때 기탁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건 딱 15분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 한마디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달려있는 건 저 새끼 미친놈. 그 15분에 1억 원짜리 15분. 네, 나왔어요.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1분당 700만 원짜리라고 농담하던 그 연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쫓겨나듯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원희룡 그 지금 이제 개항으로 나가셨죠. 원희룡 장관 그 후보의 종합상황실장 그 선거 총책임자를 해봤고 윤석열 후보 당시에 정책종합 지원실장을 했습니다. 역할은 모든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이 보고서를 A4 2장 정도로 써머리를 해서 가서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고 예를 들어 내일 뭐 어디 광주를 간다 그러면 광주에 대한 현안 설명드리고 예상되는 Q&A 이런 것들 준비해서 드리는 건데 흔히 그런 농담 하잖아요. 1시간 이야기하면 59분 얘기한다. 누가 이동훈 씨인가 누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랬죠. 예, 그건 좀 과장입니다. 50분 정도 하십니다. 근데 소통 6분은 오를 얘기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탄핵의 트라우마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결정되는 과정, 그게 이제 집행되는 과정, 공약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야 이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집권했을 때 정말 더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실제 그런 뭐 에피소드는 이제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인수위 딱 시작할 때 제가 사표를 냈고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여의도나 국회에 가지를 않았고 재부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영광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그 유일한 국영방송 KTV의 경제생방송 경제인사이트에 최근까지 앵커를 했습니다. 아 어쩐지 딕션이 뭐 훌륭하시더라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마침 민주당에서 저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영입한다 그랬으면 저는 훨씬 더 괴로움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뭐 성격적으로 누구 뭐 뒷담화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에피소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많이 제가 하겠지만 강하게 하겠지만 그런데 마침 이제 경제 일자리 민생 외연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현 정권으로 와서 이 무능 프레임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을 느끼고 결자해지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진정한 결자해지는 국힘에 가서 해야 되겠죠. 뭐 장차관이 돼서 하든. 근데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 실행 구조 이걸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경직적인지 그걸 제 혼자 깰 수는 없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결제하지를 해야 되겠다. 결론은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일거리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보답드리는 그게 저를 철새든 뭐라고 부르는 거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할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 정확히 생활 하신 적도 없는데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 근무하고 영화대 근무하면 철새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는 아니야. 철새는 겨울에 오는 게 철새 아니야? 예,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가는데 저는 이상하게 거꾸로 계속 추운 데로만 가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워 자기 가면 숨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 바로 잡겠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저런 분을 보고 염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염치가 있는 거죠. 네, 염치가 없는 분 보고 저 모렴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염치가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그 축구 응원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아이유가 막 댓글창에 올라와요. 점유율이 90%였어. 신용환 교수가 시간은 멘트를 막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95%로 올라가요. 이게 약간 느끼는 감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신용환 교수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판도라 파트너였던 고 정두원 의원을 평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치를 아는 분이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MB 때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권을 잡은 줄 알았더니 이권을 잡았더라. 아 멋있다. 네. 고 정두원 의원의 명언이에요 이게. 아니 자기는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권을 탐나더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MB 정권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새 삶을 이제 민주당에서 새 삶을. 네. 하면서 혹시 잘못한 일 있으면 여기서 더 잘하면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무엇보다도 머리가 커서 좋아. 쌍두마차네. 쌍두마차. 아니 제가 엊그제 다스베이다 같이 뭐 대기실에서 사진 찍었는데 댓글에 아니 정청래 의원보다 얼굴이 더 크신 분이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반가웠습니다. 제가 한 발짝 살짝 뺐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까치발을 드시던가. 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유한테. 네. 이지은 정경님. 네. 그 예전에 그 논란이랄까 화제가 됐던 게 미니스커트 아, 네네네. 그거였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부러 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때가 이제 12년 전이었어요. 그때 한 검사가 경찰관에게 막말과 수사 축소를 지시를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소위 밀양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되나? 띄울게요. 네. 기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비판을 하면서 그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서부지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그때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 자격으로 휴가를 내서 가는 거니까 이제 제복을 입는 거는 어울리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짧은 치마를 좋아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12년 뒤인 지금까지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선글라스 꼈잖아요. 아, 선글라스 꼈죠. 네. 예, 예. 예. 그랬는데 뭐 그날의 전투복이 저에게는 미니스커트였던 셈입니다. 네, 화면에 곧 띄워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검찰개혁이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일개 경찰이 네, 네. 검사 너 왜 경찰에 조사받으러 안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예. 검사라도 경찰에 나오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왜 안 나와? 이러면서 그 항의 시위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기억을 해요, 제가. 아, 이렇게 멋진 경찰이 있다니. 아, 그런 생각이 나오죠. 했는데 네, 네. 그분이 이분이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나도 니들이랑 똑같이 공부 잘했어 이 새끼야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아니 검사는 자신들이 굉장히 성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를 해라고 하면서 뭐 소환 요구를 했는데도 안 나오고 거기 CCTV를 보겠다고 하는데도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아주 그냥 수사 방해 수준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당신도 잘못했으면 와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라라는 뜻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수사를 이런 주목을 했었죠.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결이 있네요.
쉽게 표현하면 검사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아, 네.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때 계급이 네, 뭐였어요? 그때 경감이었습니다. 경감. 네. 와, 야, 12년 근데 전에 경감이에요? 계급이 네. 경감 안 됐어요? 아, 네, 그때는 경감은 안 됐습니다. 그때는 뭐 또 불이가 청년 없었어요. 악플을 네. 부르시네요. 아니 경감인 주제 검사한테 네. 이러면서 경감 당할 수도 있지. 사실은 이제 당시에 상사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겠지. 네, 일단 복장이 저게 뭐냐. 네, 복장이 저게 치마가 너무 짧다. 그리고 시위는 그 당시에 뭐 1인 시위가 뭐 유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시위는 시위대가 하는 건데 무슨 경찰관이 1인 시위를 시위를 막을 하냐. 경찰이 왜 시위야? 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검사와 경찰이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것 자체도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씀하시는 상사분들도 계셨었습니다. 네. 경감의 계급은 총경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무슨 경찰서장이 총경입니다. 그 밑에 경정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경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사 아니에요? 경위. 경위, 경사, 네. 경장, 경사. 순경? 네. 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경찰대를 나면 경위로 네. 경위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경위로 시작해서 경감 승진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경까지 되고. 네. 여성 총경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아. 전체 경찰관 중에 그러니까 전체 총경 중에 한 4% 안쪽일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총경 회의 때 네. 그 경찰국 설치 반대였었잖아요. 네. 아니 왜 니들이 우리를 컨트롤하려 그래? 네. 독립시켜야지. 네. 근데 거기 이제 화제가 됐던 인물은 유삼영 총경이고 네. 그때 그 자리에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받아서 지금 쫄따구 밑에서 근무하는 상황까지. 약간 너무 무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인사는 처음이었었고 저희도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국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시절에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찰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탁친이 억하고 맞아. 그리고 뭐 간첩 조작 사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네. 일단 경찰한테 피해자예요. 엄청 맞았어요. 그렇죠. 시위하다 끌려가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이 때리냐? 정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이. 네, 그랬던 정말 못됐던 그 권력의 손발이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19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해서 이제 경찰의 뭐 독립성, 중립성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은 이제 국민의 경찰로서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을 30년 전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경은 지휘부의 일원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것일 뿐이었는데 정말 당시 이상민 장관은 우리한테 12.12 군사 반란에 저희를 비유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저 그때 내란죄로 고발당했거든요. 내란죄요? 아니요. 너무 심하네. 내란죄. 기울배기 국뽕이 대단했다. 네, 그러면서 저희 다 이제 자천당하고 그랬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끊고 광고 잠깐 듣고 네.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뒷돈 받지 않고 앞돈만 받습니다. 검은 돈 받지 않고 하얀 돈만 받습니다. 네, 한 푼 주십시오. 정청래 후원 계좌 농협 301-0273-230-71 한 푼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그랬구만. 광고 끝. 1분만 참으시죠. 저는요 남이 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10시에 후원 계좌가 열리면 10분도 안 걸릴 텐데. 저는 100일이 넘게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정청래 최고는 민주당 2인자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후원금 차는 속도는 있잖아요. 1년 걸려요. 어떡해. 그래서 아니,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커. 너무 커. 정말 괴로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한 총선 전에 이게 마감이 돼버리면은 네.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지층에 힘을 받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한테 더 힘이 실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한테 하실 거 네. 3분의 1만.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이제 5분 10분 만에 다 차잖아요. 네. 근데
미쳐. 못한 사람들 못하신 분들 있잖아. 응.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 기회가 밑으로 있습니다. 공역 301-027305-71하나로 네. 바로 보내주세요. 악수효과. 악수효과. 이삭 죽기. 어, 자, 어차피 여러분 내일 못 하실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니 하는 미리 분보다 여기다 넣어요. 못하는 분이 더 많아. 그리고 내일 지각하시는 것으로 예정된 분들 있잖아요. 그래 지금 넣어 그냥. 그러니까 요거 제가 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놨더니 다 알람 걸어놨다는 이재명 대표 거. 알람 걸어놨다는 게 있는데 알람 걸어놔도 못하실 분들 많아. 그럼 몇 달 미리 넣어놔. 네. 그러면 그 받은 만큼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거예요. 네. 이 구조라고 이 구조. 하여튼 여러분 알람도 좋고요. 알람브라 궁전도 좋고 다 좋은데 하여튼 지각하는 걸로 예상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두 번째 기회. 자, 두 분께 공통 질문 네. 갈게요. 아 광고 괜찮았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예. 네. 이게 매력이죠. 네. 우리 이 시대 참 기억 상실인 네. 매력이고요. 정치권 영입 됐잖아요. 네. 아마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했던 그 길 속에 네. 민주당에서 접촉이 들어왔을 거고 네, 네. 어떻게 알고 네. 난 그게 더 신기해요. 네, 네. 어떻게 알았대요? 혹시 비하인드 아세요? 신용환 교수를 어떻게 알았대요? 우린 이 시대 참 수색인이거든요. 수색을 막 합니다. 네. 그 지하에 있는 수색을 막 하다가 네. 걸린 거지. 네.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덜컥 잡힌 거야. 수염 레이더망. 기르고 산속에 막 들어가 있는 사람을 누가 고수가 가서 찾아오는 거야. 네. 야, 이렇게 자네 민주당 안 들어보겠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네. 드론으로 딱 한번 이렇게 감시를 하지 이렇게. 레이더망에 딱 걸렸어. 걸렸어. 실제 이제 완전히 끊고 2년 동안 이제 KBS, MBC, TVN 그다음에 이제 KTV 경제 방송만 4개만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진짜 그렇게 찾아주셨고 제가 대기업 오너분들 그리고 CEO분들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거의 뭐 제일 큰 규모의 모임에서 소위 말하는 총무죠. 멤버십 체어를 한 11년 했습니다. 일찍 이제 대기업의 그 계열사 사장, 회장실 사장이 되다 보니까 오너분들은 뭐 본인들이 총무하긴 싫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총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격이 없이 이제 오너 CEO 분들 많이 이렇게 뵙고 하나 뭐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그 몇 호인지 잘 모르는데 현대차 우리 공영훈 네네. 그 사장님이 9호. 제가 이제 극동 유화그룹의 회장실 사장을 할 때 그 당시 문화일보 차장님이셨어요. 그래 같이 이제 취재하고 이러면서 편하게 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인재영입의 그런 인연도 이렇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기업인 분들이 민생 경제 일자리 또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제가 박사 논문도 청년 일자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그 정부에서 예산을 붓는 것에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또 뭐 지역에서도 좀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침 이제 찾아주셨을 때 길게 고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누구랑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아하. 뭐 사실은 상의를 못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뭐 보안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까? 아내랑만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랑은 해야지. 나는 아무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인하고도 안 했나 지금. 제가 몸이라서. 아내랑 상의를 한 것은 실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당 지도부들 옛날 그 지금의 국민의힘 그 뭐 쭉 이제 당 지도부들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정면으로 들이받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정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당신 그냥 그런 데서 엎어질 거면 정치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응원하지 않을게. 아내는 뭐 전혀 정치도 모르고 디자인을 했던 사람인데 참 내조인이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누구랑 상의를 한다면 제 마음이 또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치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외로운 결단의 영역이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걸 뵀습니다. 벌써 친명이 됐네. 친명이 됐어. 네. 질문은 뭐 요지가 뭐였냐면 네. 질문 나가기도 전에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말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인재 근데 영입 말을 너무 잘하면 또 안 좋아. 그 진정성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딱 그만큼만 잘하잖아요. 네. 일부러. 저는 말하다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질문이 뭐냐면 두 분께 공통 질문이 뭐냐면 인재 영입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무원으로 있었거나 네. 이 경우 이제 경제방송이나 교수로 계셨거나인데
갑자기 이제 언론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인정이 몇 호 해가지고 무슨 네. 저 젊은 친구들 짝짓기 프로그램처럼 되잖아요. 여자 1호, 2호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보고 싶어요. 인간적인 네, 네. 고뇌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아, 사실은 저는 이제 경찰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즐겁게 하다가 적극적이고 이슈의 중심에서 하다가 윤석열 정권이 딱 들어선 이후부터는 거의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권 하에서는 뭘 해도 이 정권을 바꿀 수가 없다. 경찰을 되살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낙담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영입이 된 이후부터는 정말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뛰면서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 알아보시는 많죠, 분들이 많겠죠. 있으시더라고요. 네. 와서 뭐라 그래요? 혹시 뭐 민주당 맞으시죠? 혹시 저는- 아이유 아닙니까?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네. 우리 엄마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아이유 이름이 이지은이에요, 엄마. 네. 저도 보고 처음에는 계세요. 몰랐어요. 아이유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스코트를 정했나? 그랬더니 본명이 이지은이 같다는 네. 거야.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당원들 만났을 때 아이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니 어떻게 아이유라는 이름을 차지하셨어요? 이러시길래 사실은 아이유님의 본명이 이지은입니다. 이랬더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아이유인 척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영 영입하던 당일날 제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다니까 이름을 딱 보고 제가 이지은 삼촌 팬이잖아요. 아. 근데 같은데 느낌도 비슷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계신 분들이 네. 행사장에 만나자마자 아이유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조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연신내 지구대 이렇게 지구대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지구대 근무할 때 다른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뭐 연신내 아이유, 홍대 아이유 이렇게 막 애칭을 그랬겠네. 이렇게 붙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이유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요? 이렇게 계속 밀다 보면 언젠가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심을 가지고 좀 하고 아이유 있는데. 팬이에요? 네, 좋아합니다. 지금 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럴까요? 국회의원이 공식 행사에 아이유 만날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유님이 경찰, 명예경찰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제복 입은 사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근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출근은 딱히 안 하고 있고요. 라고 출근할 데가 없어. 호출할 네. 때마다 오. 네, 네, 네. 그렇구나. 백수의 삶을 즐기고 지금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공천 웨이팅 중이잖아요. 네. 그렇지. 공천 네. 웨이팅 중. 가슴 졸이면서. 그럼 혹시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네. 허허, 이 참. 아니, 왜냐면 경찰과-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 네, 네. 부인과 남편의 반응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없었구나. 없어요. 네. 여기는 엄마 아빠의 반응을 물어봐야 되겠어. 뭐 어때요? 엄마 아빠는 뭐라고 그러세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딸이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너무 힘들다는데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힘들면 서로들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바로 이제 거기서 설득이 되면서 네, 잘 설득이 아빠는 됐습니다. 경찰청장 당연히 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경찰청장 하는 줄 알고 계셨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요. 오늘 전략공천 되신 분 중에 4분이 전략공천이 인재영이 4분 중에 인재영이 지금 19호까지 있죠. 지금 네, 더 유명한 네. 분 20호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네. 문제는 1차 전략공천에 지금 5호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회장 네. 강남 올라갔어요. 네, 네. 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지역구입니다. 노정면 전 YTN 기자 인재영업 14호 인천 부평갑 지금 무소속 이성만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전은수 변호사 인재영입 7호 울산 남구 갑 국힘 이채익 지역구입니다. 이치기야 김기현이야. 이채익 그래요? 남구 갑은. 아, 다음에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 인재영입 2호입니다. 부산 사을 국민의힘 조경태 지역구로 갔어요. 두 분한테 그럼 질문. 지역구 가고 싶어요? 비례 가고 싶어요? 저는 지역구 가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교수님은? 저는 그 신입생으로 왔잖아요. 신입생이 저 뭐 내놔라 뭐 해달라 하는 게 그 예의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입담을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해보신 분이야. 진짜요? 당연히 결정이 맡기겠다. 보통 이렇게 하면 가장 모범 답안이야. 모범 원래 이런 답안인데. 거야. 저 다시 해도 돼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지은 총경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유세차기 올라가면 잘 싸울 것 같은 아, 느낌적으로.
왜 유세체 우리나라 최고 유세인. 네, 참 유세인. 유세인. 이 시대의 참 유세인. 아니 그 지어주면 끝없이 얘기할 사람 같아. 텐션 올려가지고 재밌죠. 전 2-3시간 아예 그냥 우리 비석 하나 타가지고 유튜브로 라방을 합니다. 그냥. 2시간 계란 장사 하는 거. 그대로 다 나와요. 아이고 세탁소 사장님 아들 뭐 결혼했는데 어떻게 뭐 손주 보셨어요? 뭐 이런 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댓글창에 모니터링 관리님 이지은은 무조건 필드로. 네. 가겠습니다. 비례하면 갑갑해서 죽을 듯. 네. 야, 그러니까 당연히 맡기는 대로지만 성마만 얘기해봐요. 아무도 모르게. 방송 중인데 아무도 아니, 모르게. 제가 이제 네네. 이분들 속마음을 제가 알지. 뭔데요? 뭐 비례든 뭐든 간에 당선만 시켜주세요.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예리하십니다. 배지가 필요합니다. 인재들이 멘토니까 잘 아시겠죠. 원래 그래. 이거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번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재 영입하는 쪽에서는. 그럼 우리 이지은 총경 어디 살아요? 사는 데가? 알려주지 마. 네. 비밀입니다. 아 왜요? 아니, 왜냐면 대한민국. 막 찾아와. 막 찾아와. 찾아봐. 네. 그 서울이에요? 그것도 얘기하지 마. 예. 가만 있어봐. 아니 이 대한민국. 질문자한테까지 그걸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역구 나가길 권하는 거죠. 네, 네. 비례대표보다. 그러니까 지역구 나가서 이런 인재들이 가열차게 싸워줘야 네. 지금 민주당의 방침 중에 그거 아니에요? 공천을 정말 확실하게 물갈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구든 뭐 비례든 상관없겠지만 20명 넘게 네. 다음 주 초에 또 비례 인재들 또 유명하신 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천은 보장하잖아요. 좀 지역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입 인재들의 특징이 비례보다는 지역구 희망자가 대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비례가 많았죠 원래는.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나는 편한 것보다는 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노라.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영입 인재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연동형 이것이 예상될 수도 있었잖아요. 절반쯤은. 네. 그래서 또 비례 룸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전투력이 있는 필드형 영입 인재들을 결과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인재 영입식 할 때 이지은 총경 옆에 이재정 의원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재정 의원이 초선 이럴 때 비례 들어왔죠. 초선 이럴 때 유세장을 가면 분위기 메이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계보를 잇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도 같은 변호사고. 저 사실은 이재정 의원님을 TV로는 되게 많이 봤는데 그날 실물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뭐 능력도 출중하시지만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물이 너무 예쁘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저요? 하는데 제가 완전 선빵을 맞았어요. 그분이 먼저 어머 청경님 실물이 너무 예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 얘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의원님이 더 예쁘세요 이러면서 둘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앞에 계시는 분들이 쟤네들 뭐야 이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 뵀는데 너무 그런 필이나 느낌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신용환 교수는 문득 김부겸 의원 생각났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남궁원 배우 그런 묵직함, 핸섬한, 중후한 이런 느낌. 네, 이거 저 말씀드려도 돼요? 네. 사실은 아내는 당신 이거 이제 교육받고 왔잖아요 그날. 네. 당신 정청래 의원님 필이나 그러는데 닮았다고요? 잠깐만 지금 표정 관리 안 된다 지금. 기분 살짝 나쁘신 것 같은데. 아니 사모님이 진짜 그랬어요? 네. 정청래 의원하고 좀 비슷한 필이라고? 필이 난다고 그날 마치고 왔을 때 아니, 웃지 말고 눈 똑바로 떠봐요.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약간 기분 나쁘신 것 아니 같은데. 일단 눈이 커야 돼. 저는 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입인재 가운데 아마 영입인재 인재 영입 철회하라라는 그 시위가 일어난 게 제가 아마 처음인 저도 것 봤어요. 같은데요. 어디서? 제 이제 지방에. 고향이 청주다 보니까 네. 또 당에서 이제 뭐 어느 지역이다 뭐 어디다 이런 것들 일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이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청주가 이제 4개 지역인데 4군데에서 다 이제
뭐 출마자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비판도 많고 악플도 많아서 제가 그냥 지난 설 연휴 동안에 저의 진정성을 다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만 일체 이제 뭐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연락은 안 드리고 조용히 되는데 엊그제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 정답을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하수, 중수, 고수겠죠, 결국은. 훌륭한 정치인 등등 표현하셨는데, 하수는 이제 악플에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걸 테고, 하여튼 그 답 주신 게, 한 중수 정도 되는 사람은 악플을 관리하고, 고수는 악플을 활용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명언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굉장히 이 나쁘게 제 페이스북에 다른 분들한테 정중하게 썼습니다. 정말 예의를 갖춰서 쓰고, 그랬더니 오늘 신용화를 환영한다 이런 이제 그 당원 분들의 그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댓글에서 거의 한 90% 정도 환영 기류로 돌아왔다. 그래서 뭐 아직 다 저를 받아들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제가 그건 오롯이 뭐 철새가 됐든 어떤 표현이든 간에 제가 감당을 하고 또 제가 일을 하는 성과로서 그걸 보답드려야 될 영역이라서 정말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가슴을 열고 맞아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욕할 때는요. 네. 그냥 욕을 들어야 돼요. 네. 그냥 쫙 묵묵히 들어. 그러면 욕하다 보면 내가 좀 심했나? 아, 저 사람 저렇게 한마디도 반박 안 하고 듣고 있네?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서 풀리는 거거든. 네. 그리고 나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참 옳으신 말씀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진정성 때문에 악플이 달리거나 반대가 있는데 진정성 있게 여러 번 내 마음을 보여주면 결국은 풀려요. 이건 문제가 있고 난 정청래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이제 신용환 교수 나오는 게 확정되기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일종의 이제 출연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거예요. 신용환 교수를. 뭐라고 썼냐면 선배님 이 사람은 우리 쪽으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도움 받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꼭 인터뷰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정청래 의원이 신용환 교수 나온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진짜 이 사람만큼 뭔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색깔로만 따지면 있잖아요. 세상 못 살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 크로스오버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저쪽에서 실망하고 온 사람이 이쪽에서 일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뭐 비유가 직접적인 비유는 아닌데 김준엽 총장 같은 경우도 학도병 갔다가 독립군으로 결국은 옳은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상에서의 고초, 고난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결과를 훨씬 더 열매를 잘 맺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예. 저도 공천 탈락했어요. 그렇죠. 컷오프. 그 유명한 컷오프. 네. 아니 같은 당에 있는데 같은 당에서 컷오프를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래도 오히려 차분했는데 이 지지자들이 그때 뭐 울고 불고 이분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게 정청래 컷오프 항의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요.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잖아요. 네, 낙검수처럼. 네. 무섭죠. 왜냐하면 막 저기 저 계좌 털리고 통신 내역 털리고 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있어갖고 네. 그때는 오디오였기 때문에 유튜브 시절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숨어서 이제 지하실에서 막 방송하고 있는데 정청래 컷오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그때 그 동해 빌딩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예, 여의도 당사. 그 당사 앞에 집회를 하는데 내가 직접 나갔던 사건이 정청래 컷오프였어요. 그때 얼굴을 처음 알린 거예요. 정청래 때문에.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 네. 울분에 섞인 열변을 토했어. 그랬죠. 그랬죠.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컷오프하고 물갈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정청래 의원님이 정말 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디 전략 공천이 되니까 뭐 누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예비 후보들이 다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컷오프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반발을 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컷오프가 됐는데 거기에 그냥 당을 위해서 당은 나를 버려도 나는 당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승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와 정말 이분은 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공갈 두 글자 때문에. 공갈 두 글자 근데 때문에. 공갈이 욕이 아니잖아. 아니, 공익적 일갈의 줄임말이 공갈이거든. 근데 최근에 이낙연 같은 사람들을 보면 네, 제가 그래서 이낙연 같은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네,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 정당에서 클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지지자들이 네. 당이 해준 거잖아요. 네. 그 당 버리고 나가시는 분은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예요. 자, 그 두 분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간에 네. 비례대회 나가시더라도요 유세 엄청 하셔야 돼요. 네. 그만큼 더 해야 돼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총선에 임하는 자세 짧게 한번 듣고 정치 현안으로 갈게요. 네. 어. 제가 일찍이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서 정자, 청자, 레자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오라 그래도 무조건 가서 막 그 쓰러질 때까지 잘 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면. 네, 네. 저는 사실은 경찰을 하면서 22년 10개월 동안 발령장 하나로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렇네. 익숙한 사람이네. 네, 네.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충북, 충남, 전남까지 저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이제 저의 고향이고 저와 인연이고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저는 열심히 해서 필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널리 얼굴을 알려두시면요. 네. 나중에 유세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을 긁어 모으는 스타가 돼요. 네.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김기현이 당대표로 뽑혔을 때 선거를 지휘할 때 김기현 효용성이 있나? 전 그래서 잘린 친구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기현으로는 사람 못 먹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신용환 교수님. 네, 인재 영입식 때 대표님께서 경제 일자리 민생 경제를 통해서 우리의 외연을 넓혀줄 사람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찬 노숙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그 시기를 함께 넘어오고 지금 버티고 계신 많은 그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어떤 중립지대 외연을 확장하는 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 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사이에 스포츠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김원태님, 민주당의 아이유 좋아요. 젠틀님, 이지은님 지구대장 하시면서 현활에 쓰신 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활이 뭐예요? 아, 현장 활력소라고요. 저희 내부만 인트라넷에 아. 경찰관들만 쓸 수 있는 글이 있거든요. 예. 경찰관이신가 봐요. 그분. 쓰신 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꼭 국회 현화? 입성하세요 하셨어요. 현활이라고 하는데 현장 활력소를 본인들만 줄여서 아는 단어로 네네네. 알려주세요. 네네. 젠틀님 다시 경찰 생활하면 밑에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현활 모금운동. 네. 국회의원 되셔서 국민들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지은 총경이 이런 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미니스커트 선글라스만 쓴 게 아니구나. 개병님, 전국구 가능 바다는 강물을 글 쓰신 분 그라시아스 아미고님들과 함께 어느 지역이더라 어디라던데 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인들만 아시는 내용일까요? 모르겠어요. 바다는 강물을 글 쓰신 분 그라시아스 아미고님들 어쨌건 그렇다 네, 치고 네. 감사합니다. 미아캠님 미래인재 이지은 총경님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자연인 진아님 언제나 든든한 민주당 자산 정청래 의원님 화이팅 깨끗한 정치 한 분 주시하셨고요. 통례당 당원입니다. 네. 아, 네. 전상원님 신용환 교수님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 하셨었는데 두 분께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모토 중에 하나예요. 인재영입 할 수 있지. 네. 인재영입해서 국회의원이 되죠. 네. 근데 나중에 새날이 악플 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똑바로 못했거나. 그렇지. 네. 니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표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니들이 인터뷰했는데 수박됐다 이런 얘기를. 네, 네, 그러니까 네. 쉽게 표현하면 네. 반개혁파 네. 여론됐다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말한 디올백 국보 1호설 여기에 대한 비판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대통령 담화를 봤는데요. 사실은 100분 동안 정말 재미없는 대통령 홍보물인 그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봤던 이유는 그 디올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망스러웠었는데 굉장히 이거는 뭐 김영란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적인 영역, 그다음에 사법 수사의 영역인데 이거를 굉장히 사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뭐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그 자체를 굉장히 축소를 시켰고,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도 마치 이것은 뭐 뇌물죄 이런 게 아니라 박절하지 못해서 마치 성향의 문제로 사적인 문제로 만들었고, 마지막에 그런 질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니요 이러면서 무슨 부부싸움 거리도 안 되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 사적인 문제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는 공적인 문제를 아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번에 뭐 이제 그 MBC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그게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기록물로 등록이 되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게 국가안보 사안이어서 국익에 중대하게 현저히 이제 그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행정 심판이든 행정 소송이든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김혜경 여사는 반값 그렇죠. 1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예, 예. 기소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났나요? 26개월이 총선을 바로 앞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거를 10만 원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윤석열 것도. 씨 말에 의하면 이것도 정치 공작이죠. 그럼요. 그렇죠. 몰카가 총선을 네. 앞두고 공개됐으니 정치 공작이라면. 그리고 그 정치 공작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게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게 제일 처음에는 그냥 몰래 받았잖아요. 몰래 받았다가 이게 들키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가 이것도 좀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기가 막 술을 먹다가 뭐라고 하니까 이거 제가 억지로 먹였어.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게 술이 아니야. 이거는 성수야. 이거는 뭐 예수님의 피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비유 좋다. 네,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노래 중에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네. 그리고 피로 속죄함을 얻으려고 그러나? 신영 교수님은 참 보수로서 부끄러우시죠? 저희가 그 대선에 임하면서 그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이제 정권 교체, 그 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무능,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보니까 선택된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 부분은 일상화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앞으로 지금 이 정도인데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원래 알고 계셨다 그 성향을. 뭐 매일 사실은 대면을 하고 보고를 선택적 드렸으니까 공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했는데 실제로 지금 집권하고 보면 집권하고 보니 훨씬 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전화 받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제 같이 일했던 기자들이니까 그분들이 다 용산에 이제 지금 출입 기자를 하고 있죠. 제가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으니 전화가 와서 신 실장님이 진정한 위너입니다. 그러면 위너면 제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죠. 결자해지. 네. 야, 그러니까 실제로 겪어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했군요, 원래. 실제 이제 카메라가 비칠 때와 아닐 때 그 모습에 대해서는 뭐 또 개인의 무슨 가십 이런 걸 제가 원치도 않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 너무나 많이 봤고 요새 이제 한참 시끄러운 우리 김경률 제 대학 서클 동아리 동기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연세대학교 모카라는 동아리인데 같이 한 시대를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했고 뭐 그 친구가 공활도 가고 저는 또 최전방 DMZ로 또 가고 막 이래 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마리 앙뚜아네트 처단하고 그 기요틴에 그 뒤에 그걸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로나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그 문제를 제기하려면 끝까지 밀어붙이든지 하지 말았든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도 아니고 저도 많이 아니게 바뀌었죠. 돼서 좋은 친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야,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만 했던 대상인데요. 네. 조금 맛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때 이미 잘못될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할 정도로 지금 예. 지금의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전 들려요. 제가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했다면 저는 입 다물고 있었으면 제가 단적으로 제가 이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면서 전략 상황 회의의 멤버로 매일 아침 이제 매일 새벽마다 회의를 하고 뒤에 선거에 임박해 오면서는 저녁에 또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나중에 한 2주 전부터는 오후 4시에도 또 하루에 3번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약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다 장차관, 수석 비서관을 하기 때문에 저 한 명 빼놓고 전원이 다 아마 거의 전원일 거예요.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저랑 직제상 제 밑에 있던 사람들 차관 장관이 다 대구도 했으니까 아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라도 한 자리 했겠죠. 실제 제안도 받기도 해봤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아마 저만 느끼진 않았을 텐데 실제 그때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안정이 복당이 되네 안 되네 하는 이현주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만 전하면 실제로 이제 그쪽 캠프였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네. 이제 정치인이니까. 근데 그 거들먹거리고 천박한 게 딱 보는 순간 거부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하. TV에서 나오는 모습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싫다. 저건 보수도 아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거의 이응 이읒 이런 느낌. 제가 이제 하나 에피소드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연설할 때 뭐 어떤 때 자유라는 단어가 한 61번인가 들어가고 좀씩 줄어들면서 뭐 30몇 번 이렇게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연설문을 쓰는 친구가 누군지도 잘 압니다. 같이 일을 해봤으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듣다가 자유가 우리가 없나? 처음에 굉장히 왜 이렇게 자유 하니까 이거 점점 그렇지 자유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밀턴 프리드만 그 저기를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여러 번 읽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충청도에서는요, 이렇게 좀 일하고 오고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일찍 자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포기하신 분 같네. 근데 이 자유도 자유 나름이고, 자유도 하나의 자유로 남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늑대의 자유는 사슴의 피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자유를 억압할 자유에 가깝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을 억압할 자유. 그래서 이것이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 나만의 자유. 내 아내가 수사받지 않을 자유. 디올백을 받았어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그러나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이 안 되는 것도 기소할 자유. 뭐 이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적 자유지.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 네, 지역구 지지율 다시 돌아오셨어요. 짧은 시간에. 그렇습니까? 일찍 자지 마유. 어쨌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설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제일 괘씸한 건 고속도로 종점바퀴 사건이에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파다 보니까 인수위가 들어서자마자 그 작업을 시작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방치를 하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이 이게 되게 남세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큰 조그만 파우치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걸 일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영상에 다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양평거 말씀 주셨는데 이제 모든 정책은 어쨌든 뭐 제가 100은 아니지만 뭐 쪽지 예산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걸 갖다 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 최종 취합을 해서 이제 A4 2장 정도로 축약해서 서머리 드리고 이제 본 그 자료를 밑에 첨부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최소한 왜냐면 그때는 마치 엄청나게 오래 준비한 것처럼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약간 뭐 거짓이겠죠 또는 과장이겠죠. 다시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원안만 있습니다. 일단 그 대안 새로 제시된 안은 없고요. 그 원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원안에 딱
딱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완성본은 공약집이잖아요. 그 공약집도 다시 제가 원본 파일부터 책자 나온 것까지를 다시 뒤벼봤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즉 대안은 없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 했어도 딱 인수위 시작하면서 그 뒤에 그건 나온 것이지 처음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마치 정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한 것처럼 했던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스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것도 빙산의 일가일 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요. 예.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게 추석 아니 설이죠. 설 명절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투표 안 하신 분이에요. 대선 때 투표를 안 한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민심이 저면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 저게. 윤석열보다 지지율 안 나오는 게 김건희예요.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빈 방문을 네. 사흘 남겨두고 네. 취소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거고 이거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같이 가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우리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추론했어요. 오늘 오마이 낮 방송 했었는데 막 가장 이게 지금 세계적 사건이고 이제 유수 언론이 다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럼 기자들이 막 뛰어들어와서 네. 그 디올백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그것을 저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부부 사이들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과에 유폐돼 있다는 썰이 있죠. 그래서 둘이 얼굴 보기도 좀 뻘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나풀나풀 거리면서 그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 하고 막 옆에서 또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취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불가피한 것도 국가적 있죠. 재난 이런 게 있을 때는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뭐 의대 파업, 의사들의 파업 우려된다. 그게 예상됐던 거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네. 네.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흘리는 거예요. 저 의사들 파업이나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 걸로. 근데 사실은 이유가 정확히 안 나오는 건 저 네. 취재에 의하면 이번 주 초반까지도 갈 생각이었다. 아니 갈 생각이었다가 아니라 동반하는지 안 하는지가 불투명. 결정해 안 돼 있었다라고 보면 저는 결국에는 그런 치열한 어떤 싸움 끝에 에이라 모르겠다 하는 느낌이 만약에 그냥 진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가게 됐다라면 상상해 보세요. 둘이 같이 가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야. 맞죠. 또 떼놓고 혼자 가는 것도 뭔 문제가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부부 동반 안 한 거 아니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취소하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주 초반이잖아요. 네. 이제 3일 정도면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부인이 동반하는지 안 하는지가 안 나오면 이 프로토콜 의존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 이제 카운트 파트너랑 어떻게 할 건지가 네. 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갈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가는 걸로 질렀을 거예요. 동반한다. 근데 계속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의원님. 아니 그렇고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화내면 무섭더라고. 갑자기 안 이해가 무섭습니까? 되십니까? 저요? 네. 나이가 이 정도 먹으면 있잖아요. 모든 여자가 무서워요. 교수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모든 여자가 무서워요. 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짧게 하나만 첨언드리면 이제 경제인 CEO 출신으로서 사실은 지금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어떤 무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뭐 전근대적인 통치의 시대라고 저는 개념 규정을 하는데요. 대국민 서비스 경영의 뭐 그런 마인드는 애초부터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떡볶이 뭐 어묵 먹방이 나오겠죠. 기업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굉장히 세계적 선진국이 된 것 같지만 1등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세계 1등은.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독일의 보쉬다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이분들이 아직도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협력업체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하는데 몇십 년씩 걸렸단 말이죠.
그 신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죠. 그럼 대한민국 경쟁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기업은 한 번 잃은 신용을 국가는 호흡 주기가 좀 길잖아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내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그때도 1등이었는데도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긴장을 갖고 사는데 이번에 수행단에 뽑힌 그런 기업들 아마 이거 준비하던 기업들 그 신뢰를 그렇죠. 확보하려면 그 국가에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네, 네.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그 물질적 부분은 손해가- 아직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네, 네. 물질적 손해가 지금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일 네, 수 뒤에 있어요. 그 신용의 문제까지를 곁들여 보면 엄청난 거죠. 국가의 신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네. 신용환 교수님 대상으로 슈퍼챗 들어온 거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더 힘나시라고. 민사랑님, 신용환 교수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보면 볼수록 든든해요. 참 인재십니다. 응원해요 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하나, 둘, 셋, 네 개 주셨고요. 참 보배님, 청주 시민입니다. 아, 신용환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신용 얘기하니까 본인 이름부터 신용환이잖아. 네. 제 이메일 아이디가 크레딧하고 숫자 1입니다. 아, 신용한. 맞네요. 우리 이지은님 아이유예요? 혹시? 아니요. 뭔데요? 저는 자유마라는 뜻으로 프리마인데요. 아, 네, 프리마. 예. 근데 제가 또 말띠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유로운 망아지.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뭐 내용들이 재밌는데 그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핵심은 관계자 이시기도 하지만 네. 확실한 물갈이 해보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운동 만운동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공천 발표가 됐는데 거기 실제 우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례대표 한 명 정도가 지금 컷오프된 정도거든요. 거기는 불출마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장재원하고 김웅이란 말이죠. 네. 네, 네. 네. 민주당은 지금 10명이 훨씬 넘어가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한테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의 물갈이 공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 아니 그러니까 공천 혁신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이유. 저는 잘 몰라요. 여기서 뭐 공정성 논란에 입사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 그냥 이거 사실은 저한테도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뭐 내일도 전화 많이 올 것 같은데 뭐 이제 자기 뭐 공천 뭐 이런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상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공천심사위원들 처음 본 게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예요. 전화번호 모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있잖아요. 그 공천 그 면접 심의하러 갔을 때 3명이 4분간 했거든요. 4분 동안 얼굴 쳐다본 게 답니다.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외부 공천 관리위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겠지. 네. 근데 최고위원회의만 해도 일주일에 3번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어떤 방향 논의는 가끔 그렇지, 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지역구 가지고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없고 그건 없겠죠.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얻고 싶은 느낌은 네. 민주당이 공천을 확실하게 혁신했구나. 네. 공천 자체를 네. 그 느낌을 얻고 싶어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는 듯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브랜드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당원들 이 네. 방송 보는 분들은 다 민주당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 그렇다고 100%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1%라도 높게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제가 권리당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사천 논란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걸핏하면 사천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혁신 공천보다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오래된 정치인도 지지율이 나오면 공천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공천을 보고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 이기는 공천. 승천. 네.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갈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재 영입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명이 이제 넘어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혁신 공천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되게 화가 나 있는 게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70%는 그냥 반개혁파라고 느끼는 거예요. 개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과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천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선만 했는데 질려. 싸우지도 않아. 존재감도 없어. 바꿔내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 초선인데 걸음 느릿느릿 걷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뒷짐지고 걸음 느릿느릿 걸으면서 가래 낀 소리 하는 사람들. 이마가 반짝반짝 느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예를 들면 저는 공천을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아, 민주당이 물갈이 잘했구나. 근데 개혁할 사람들로 잘했구나 하면 지지층이 투표에 왕창 나가죠. 그 총선의 승리의 지름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저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막 지지고 볶는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막 뭔가 민주당 내에 분란이 일어나서 민주당은 총선에 지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최고위원 중에 홍익표 고민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네. 만약에 정청래, 박찬대 두 명이 단수 공천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친명, 특혜받아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문제가 없는 거는 절대 칭찬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꼬아서 제목 뽑고 제목 장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클릭 장사하고. 근데 오늘 공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데가 없어. 시비 거는 데가. 근데 뭐래도 꽈야 되잖아 이렇게. 네. 뭐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이에요. 만약에 단수 공천 받았어 봐. 또 뭐 그걸 가지고 뭐 친명 단수 공천 했을 거 아니야. 그 쓸거리가 없는 거야 오늘. 거기는 좀 이상하긴 하더라. 뭔 네. 말이냐면 물론 당 나름대로 자료가 있겠지. 민영배 의원이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2, 3, 4 여론조사가 아니고 5등 한 사람이 둘이 2인 경선이더라고요. 그러면 당에서 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꼬다 보니까 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또 소재로 오늘 사용됐네. 뭔데요? 제 보좌관 출신이 김포에서 어. 해요.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 해달라고 해서 후원회장 해줬거든. 그랬더니 친명 핵심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냈더라고. 제목은 못 뽑았어 근데. 야 정말. 참. 자, 어쨌건 민주당에서 혁신의 주체이신 분들이 지금 새날 방송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으시다고 아니, 프라님 그 주체 얘기 자꾸 하면 뭐 주체 사상파냐고 또 몰릴 수 있어. 여기 뭐 조중동에서 보고 있다며. 맨날 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데서 네. 담당 기자가 있어. 사실 팬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근데 화 열받아가지고 너무 악의적으로 썼길래 쌍욕을 한 적 있어요, 방송으로. 이 새끼.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미디어의 주류가 바뀌고 있는. 그 실제로 이제 같은 시간대에 뭐 ABS 9시 뉴스랑 새날이 붙는다 그러면 새날이 네. 이기는 정도까지 왔으니까 유튜브로는. 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조정동이. 네. 근데 그 모든 흐름이 유튜브로 넘어오니까 이건 악의적으로 써야 돼요. 막 가짜 뉴스의 원상, 네. 뭐 친명 어쩌고 제일 악의적인 게 뭐냐면은 줄을 서시오. 헤드라인이 그거예요. 유튜브에 줄선 후보자들, 뭐 친명 유튜버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상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방송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를 안 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팩트 체크하자가 우리 방송의 모토거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이 가짜 뉴스 제일 많이 내잖아요. 아시잖아요.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 안 하시는 우리 정청래 최고. 뭐 저는 조선이나 동아나 기자들하고 척질 일은 없죠. 기자들하고는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악의적인 뉴스 말도 안 되는 거 엮고 헤드라인 뻗고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흐름에 어떤 민주당이 지지고 볶는다에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보람 돼요. PD 그 한번 저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뭔데? TV에서 막 그 개업했을 때 개업이야 뭐야? 하여튼 개국인지 개업인지 뭐 하여튼 개업이 더 종업원들이니까 어울리네요. 개업이라 개업이 했잖아요. 더 잘 그래서 어울립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총선 때 8년 전인가 하여튼 그래 막 그 TV조선 막 민주당 의원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딸까. 네. 그래서 그때도 공천 관련 무슨 행사였던 것 같은데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네. 그래서 조선 TV조선입니다. 해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안 해요. 네. 왜 안 하십니까? 몰라서 물어? 이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네, 네. 이런 것처럼 조선동화는 인터뷰 하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쎄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네. 그리고 초선 때는 내가 문광희 그 신문 방송 네. 관련 상임이었는데 앞에 다른 말 관계없는 말을 하더라도 앞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는 조선일보는 폐간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초선 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좀 되면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악의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는 거에 좀 가까울 거라고 봐요. 초선 때 그렇게 했다고요. 네. 자, 조중동 기자 참고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끝나갈 시간이 돼가니까 네. 그거 그 그림 찾았나? 찾는 척 하지 말고 찾지 마. 지금 그거 볼 데 없어 지금. 다음 방송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거는 여기 스피노프로 돼야 돼요. 다음에 이제 인재영입 또 몇 호 들어오시면 예고에 네. 그때 찾아드릴게요. 그 아까 이제 양평거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하나만 마무리 전에 첨언드리면 뭐 졸속으로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 전이니까 약간의 허위 사실이 아닌 수준에서의 자기를 더 크게 보이거나 또 잘나 보이기 위해서 과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포 거 처음 나올 때 이제 마치 엄청나게 준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했잖아요. 그러면 벚꽃이란다. 저 목련이 필 때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것들은 이런 논의는 대선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해서 에드벌런 띄워봐서 이게 먹히는 듯 하니까 마치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하다 서로 이제 막 가속도가 붙어서 물론 나중에 김병수 그 김포 시장이 이제 1년 전쯤에 저희가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저기를 고백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그 책임자라는 분이 저 인터뷰한 걸 찾아보니까 대선 공약이니까 우리가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 말한 것까지도 있더라고요. 남아 있더라고요. 김병수 시장이 당시에 요청했던 건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었고 골드라인 연장이라든지 5호선, 9호선 지선 연결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 김포의 서울 편입 그걸 옛날부터 준비했다? 그것만큼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다급하게 뭘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허위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목련꽃 필 때 뭐 김포가 편입된다. 요즘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전국이 목련꽃이 동시에 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고향 가서 제 고향도 서울로 편입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네. 들을 만한 소재가 많으신 분인데 네. 보물섬. 이게 언론은요. 보물섬. 그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뽑아내려고 하고 이미지 소모시켜버려요. 근데 신용환 교수한테는 본인 자체의 자기만의 시그니처 콘텐츠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실제로 내 콘텐츠가 돼야만 되는데 네. 언론이 써먹기는 정말 좋은 캐릭터일 수 있어요. 네. 어. 파는 대로 나와. 보물섬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사석에서 건지르면 윤석열 술버릇가 있다. 예를 들어. 아니 그건 뭐 제가 그 엊그제도 뭐 어디에서 묻길래 개인의 어떤 그런 같이 어쨌든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건 일체 관심이 없고 그런 가십성으로 하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 보입니다. 대신 정책에 대한 건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지 비난은 아니니까.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정책이에요. 예. 네, 그냥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님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했던 친구랑 이미지가 비슷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올바른 거죠 사람이. 네. 그 올바른 사람이 윤석열 못 견디고 뛰쳐나오신 거예요. 박수 치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뛰쳐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분이 뛰쳐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참 도하인 참 수영인. 그런 거예요. 그 보수에서 진짜 보수분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5몫이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우리 이지은 총경께서도 네. 이제 새날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못한 이야기야. 내가 이 새날 방송 나가면 뭔 이야기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준비가 있었을 텐데 말 못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니 사실은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왔던 게 제가 이전에 오셨던 분들의 그 영입된 인재들 방송을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다들 말씀도 잘하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더블 MC를 하시면서 양쪽에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와 오늘은 별로 부담 없이 가서 좀 재밌게 놀다 와야 되겠다. 네. 잘했네요.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방송을 했고요. 놀러 왔어요? 혹시나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공천이 안 되거나 낙선하거나. 여기 여기 혹시 알바 구하시면 패널 쓰려고. 아, 진짜요? 왜냐면 우리 네네. 필요한 패널이 하나 있었고 이런 자리 하나. 네. 그래서 농담이에요, 농담. 알바 자리. 저 아까 패널 자꾸 그런 얘기하면 널 패줄 거야.
그만큼 어디를 가나 적응 잘할 사람으로 예.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패널 영입 안 해요. 그렇습니까? 어. 저를 영입해 주세요. 뭐하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형님은요, 네. 이 방송 나오고 싶다고 똥칠할 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예약 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노후가 보장됐군요. 노후가 보장됐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하고 가십시오.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염치가 있는 정치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날부터 매일 아침 그 윤동주의 서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는 힘들겠지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좀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도덕적 양심을 가진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멋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준비했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 또. 네. 신 교수님. 네, 그 정청래 저 최고위원님께서 백범에 대한 그걸 풀어주시기도 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답설시를 좌우명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뭐 도화도 좋고 수영도 좋고 뭐 철새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인간 신용안의 정체성, 인간 신용안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새 날 민주당의 또 새 날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신용환 교수님은 이미지가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투나 목소리나 딕션이나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기를 쳐도 믿게끔 그 정도로 뭔가 신뢰성 있는 사기를 왜 많이 당하죠?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저 정청래 의원님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불렸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대들을 꽃으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꽃이 되시고 대한민국 정치에 활짝 핀 꽃들이 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청래 의원이요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주로 해왔잖아요. 네. 신인들 들어오면 그냥 적응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정청래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로 민주당 사람으로 약간 절연되는 느낌. 훗날 네. 그 은혜를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배신당하는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이은혜 전 총경님? 네네. 누구요? 이은혜 총경 아니었어요? 이지은. 이지은이었구나. 저 갑자기 이은혜 전 총경인 줄 알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지은. 신인들 들어오면 다른 방송까지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수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보니. 아니 후원금 반환해라 이런 반환 청구 이런 문자도 많이 와요. 자 알겠습니다. 반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협 301-0273- 이거는 이지은 총경 읽어주면 좋지. 네, 정청래 의원님의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854 아니 국민은행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야 센스 여기 보고 읽어주셨죠. 네, 농협 301-0273-2305-71입니다. 국회의원 정청래 후원회. 네, 뒷돈 아닌 앞돈 받습니다. 검은 돈 아닌 하얀 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푼 줍쇼. 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 프로그램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당원이 없는 정당은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고 네. 앞으로 민주당은 더 당원의 힘이 세질 거예요. 이걸 강성 당원화시키는 보수 언론이 문제인 거죠. 자, 당원이 최고다. 71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